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근 설날과 관련한 사건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네요.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최근 팬들과 소통하는 포닝이라는 앱에서 설날을 맞아 뭐 하느냐는 질문을 What are you doing for Chinese New Year라고 표현해 논란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설날, 그리고 중국의 춘절은 둘 다 음력 기준의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이며 전 세계 각국이 1월 1일을 기념하듯이 음력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는 음력 새해 첫날을 대부분의 경우 전통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욱이 이 Chinese New Year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음력설이라는 의미를 특정 국가의 전유물로 만드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루나 뉴 이어라는 표현이 적합하죠. 참고로 설이란 우스운 우리말로 새해의 처음이라는 의미이며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라는 말을 댑니다. 정월 초하루라는 말도 있는데 정월은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달을 의미하고 초하루는 첫째 날을 의미하기에 정월 초하루란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루나 대신 차이니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선 그녀가 아직 한국 문화나 역사, 그리고 최근 한중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우리만큼은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국인 어머니와 호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3년 정도를 살고 2020년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 등 태어나서 성장기의 대부분은 호주에서 보냈고 다니엘 본인의 삶에서 한국 생활은 아직 짧은 편이기 때문에 그녀가 한국 그리고 한중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가 다니엘의 부주의나 무지 등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다니엘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라, 이번엔 이쯤에서 봐준다라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니엘은 무심코 차이니즈라는 표현을 붙이게 된 것일까요? 구글은 언제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바로 구글에 위 세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의 숫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보이시나요? 설날은 물론이고 루나 뉴이어조차 차이니즈 뉴이어보다 자릿수가 한 자리를 적습니다. 압도적인 사용량의 차이입니다. 이미 영어권에서 실사용량이 비교가 안됩니다. 다니엘이 호주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듣고, 읽고, 쓴 차이니즈 뉴이어의 빈도가 루나 뉴이어의 빈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습관의 영역이죠. 한국이 최근 한류의 성공으로 세계의 그 존재감을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동북아시아에 대한 세계의 인식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작습니다. 한류는 세계 문화의 대세가 아니라 신흥 문화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느 아티스트의 실수나 개인의 무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신흥 문화국으로서 이미 자신들의 문화 영역을 형성한 중국과 일본의 아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수출을 급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아성은 높습니다. 닌텐도의 한 상품인 포켓몬도 못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는 일찍이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제작될 정도로 일본과 사무라이에 대해서 관심과 인지도가 높지만 라스트 선비라는 영화는 없죠. 중국의 경우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대중문화를 무시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수백 년간 전통문화의 영역에서 세계를 향해 자신들을 동아시아의 대표라고 각인시켜왔습니다. 또 현대 중국의 대중문화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나 경쟁력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 자체가 가지는 거대한 소비력이 하나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헐리우드는 종종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죠. 영화 월드워 Z의 경우 좀비 바이러스의 최초 등장 지역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꿔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그렇듯이 문화산업의 영역에서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국가들은 매우 강력한 국가들이기에 우리는 당장의 우위나 기세만으로 안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내부적으로 분열하여 누군가를 낙인을 찍고 공격해서는 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국을 핑계로 화풀성 악플을 정당화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겠죠. 아마 앞서 말씀드린 논란을 언급하면서 지나친 악플을 다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애국심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기분을 위해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최근 뉴진스의 신곡 두 곡이 미국 빌보드 핫100에 입성했습니다. 앞으로 또 뉴진스가 성장하면서 한국과 한국 문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위축되지 말고 더 큰 뉴진스,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기대할 따름입니다. 뉴진스가 앞으로 세계에 한국을 널리 알리는 문화 아이콘이 되어주길 바라며 저는 그녀들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2023년 한 해 전망에 대한 소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